생성형 AI 활용. 이번 강의는 총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 3강까지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4강부터 10강까지는 AI 에이전트 실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1주제에서는 플로이드, 예를 들면 플로이드에 대한 서비스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주제에서는 가입하고, 그 다음에 플로이드 가지고 실제 실습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주제에서는 우리가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플로이드를 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로 모든 강의가 4강부터 10강까지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11강과 12강은 주제를 지금은 AI 서비스 창업 기회다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1강에서는 AI 없는 AI 서비스가 가능한가? 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자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LLM을 구축한다든가 어떤 AI 모델을 새로 구축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도 과연 AI 서비스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12강 마지막에서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시대인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강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성형 AI의 개요. 두 번째, 주요 LLM 모델. 세 번째, 활용 사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 생성형 AI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은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스스로 생성하는 AI 기술입니다. 기존 데이터를 어쩌면 인간이 지금까지 생성해낸 거의 모든 텍스트들을 학습한 후에 유사하지만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특징으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롬프트, 입력해주는 내용, 텍스트든 음성이든 이미지든 이러한 프롬프트에 따라서 맞춤형 결과물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생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창의성을 보완하거나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의 실루엣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는 생성형 AI의 결과물은 당연히 이미지로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 프롬프트를 산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는 음악 형태로 가사와 리듬과 멜로디가 있는 그러한 음악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또는 산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의 영상을 만들어줘 했을 때는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생성형 AI는 프롬프트,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따라서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먼저 오른쪽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챗GPT의 텍스트 생성 예시를 보게 되면 챗GPT는 이전 단어의 문맥을 분석해서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예측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여까지 입력을 했을 때 챗GPT가 생성해내는 단어는 새로운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또 뭐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챗GPT가 학습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패턴 인식, 기존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한다든가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 새로운이는 70%의 확률이었고 다양한은 50%의 확률이었고 유용한은 40%, 또 미래의는 30%, 고급은 20%이 정도의 이 확률이었어요. 그래서 그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반복해서 생성함으로써 전체 콘텐츠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작동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형 AI와 일반형 AI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기존의 일반 AI는 분류와 예측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분류 모델을 통해서 분류 또는 예측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미래를 어떤 값을 이런 것들을 예측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AI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AI 그렇게 되면은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패턴 인식과 데이터의 분석, 또 기존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정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위주로 사용했던 것이 일반 AI였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무엇인가 하면 프롬프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주면 그것이 생성 모델을 거쳐서 새로운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화한 것이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AI는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콘텐츠를 창작해내는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의 예시로서 텍스트로서는 GPT 많이 쓰고 있는 GPT가 있고 또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달리라든가 뷰오3 이미지를 연결하면 영상이 되겠죠. 이런 것도 뷰오3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오디오에서는 뮤직 LM이라든가 수노 이런 형태의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형 AI의 위치를 보게 되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이것은 규칙 기반이죠. if 뭐뭐면 뭐뭐다라고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하는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심볼릭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심볼릭 AI. 이러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이 있었고 그 위에 머신러닝이 있었죠. 머신러닝 위에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이용한 다층 구조 학습이 있었고요. 그 위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딥러닝 위에 있는 것이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것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성이나 기술 발전 정도로 봤을 때 생성형 AI는 현재 가장 상위에 있는 AI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은 2017년에 구글에서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들, LLM 기반의 생성형 AI들은 거의 모든 모델들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어 처리의 혁명적 발전을 이끈 핵심 구조이다. 지금까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문맥 이해 능력을 향상시켰다. 병렬 처리를 통한 빠른 학습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 학습 모델은 어떤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고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을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프롬프트를 줬을 때 사전 학습된 모델을 토대로 해서 그걸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 후에 미세 조정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택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PT라든가 버트라든가 T5라든가 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 모델들을 가지고 미세 조정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을 발표했죠. 그래서 2012년에 알렉스 넷이 이미지넷 대회에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CNN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요. 2014년에 간이라고 하는 적대적 생성신경망, 간 또는 겐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등장을 했고요. 2015년에는 RNN과 LSTM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RNN 계열인데 LSTM은 RNN보다 조금 더 심플해졌다고 그럴까요? 프레임워크가 심플해진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왔고요.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발표가 됐고, 2018년에 BERT, 2020년에 GPT-3,
2021년과 23년에는 멀티모달 AI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4년과 25년에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개인 비서화된 그러한 AI 에이전트들이 나왔고요. 대다수의 작업에서 생성형 AI들이 도입이 됐고 또 에이전트끼리 연결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모달 AI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텍스트도 받아들이고 또 이미지도 받아들이고 또 오디오도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지뿐이 아니라 비디오까지도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요약을 해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멀티모달, 다양한 형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그러한 AI를 멀티모달 A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픈 AI는 처음부터 LLM 베이스로 출발을 했다면 제미나이는 멀티모달 개념으로 출발한 AI입니다. 약간 조금 다른. 오픈 AI는 텍스트 위주로 공부를 했고 후에 멀티모달 기능이 추가된 것이고 제미나이는 처음부터 tek스트, 이미지, 비디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가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클로드 3도 역시 멀티모달 AI를 지원하고 있는데 텍스트와 이미지를 처리하는 형태로 했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안전한 AI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엔트로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합니다. Large Language Model 요거의 발전을 보면 GPT-1이 2018년에 나왔고 1억 1천만 파라미터가 있죠. 2019년에 GPT-2가 나오고 2020년에 GPT-3가 나오고 GPT-3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년이 흐른 뒤에 챗GPT라고 하는 이름으로 GPT 3.5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우리가 많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했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화를 최적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와 문맥을 인식하고 또 지시를 따르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GPT-4가 2023년에 나왔죠. 예, GPT-4가 23년에 나왔고 24년에 GPT-4.5가 나왔는데 이때 거의 뭐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까지 이렇게 했고 실시간으로 함께 화면을 보면서 AI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파급력은 현재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콘텐츠, 교육, 법률, 의료, 소프트웨어, 금융 이런 분야로 이렇게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주제에서 다뤄본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생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또 학습이라고 하는 키워드, 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 또 프롬프트, 그다음에 멀티모달 이러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생성형 AI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방대한 학습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프롬프트를 통한 제어와 멀티모달 능력으로 활용 범위가 계속